331페이지에 확인 설명서가 이제 기본에 그리고 세부에 뭐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하나가 나오니까 한번 여기도 그 실무 쪽은 정리만 조금 잘 하시면 의외로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쉽게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한 문제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제 확인 설명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구조, 요 구조를 한번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에 8개. 자, 그리고 꼭 주거용으로 많이 내니까 세부에 4개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기본, 개업 공인주사 기본이라고 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본으로, 개업 공인주사가 기본으로 확인해라. 처음에는 조금 좀 어렵구나. 기본. 자, 기본이면 누구한테 안 물어본다 라고 알아서 확인해서 확인서면서 8개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상 권리를 좀 이따 이제 바로 문제 볼 건데, 대상 8개입니다. 대상 권리를 약간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권리를. 그리고 이제 토지에다가 공법, 토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정해서 입지정해서 바로 관리하는데 관리입니다. 그리고 비거치. 거치는 안 한다. 비거취. 자, 이러면 이제 몇 개? 8개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입니다. 그럼 비는 뭐더라? 거는 뭐더라? 생각 꼭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그리고 매일같이 확인 설명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이제 쭉 보시고, 뭐, 세부. 여기는 세부. 자, 세부면, 난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난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기재를 해라. 요건 좀 안에 있으니까 안에가 있습니다. 안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나 혼자 조사를 못합니다. 자료 요구를 해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내부에 있다 보니까 자료 요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에 있는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에 있으니까 뭐 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리고 네, 정말 신뢰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신뢰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벽면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벽면 환경.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개, 4개, 4개가 딱 구성되어 있으면 오지선다 내기도 쉬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가 아닌 거 찾아봐. 기본이 아닌 거 찾아봐. 그거 꼭 낼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개보수만 외롭게 이렇게 중개보수. 중개보수, 그 다음에 실비. 자, 실비에 이제 금액이나 그리고 이제 금액하고 산출내역. 자, 거기 보게 되면 계산 과정도 요 산출 내역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 산출 내역도 기재해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대상. 자, 대상은 대상 물건의 표시. 요 대상 물건 표시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해서 이제 소재 면적, 소재 면적 같은 거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내진. 지진을 견딜 수 있느냐, 이렇게 내진 설계 어디가 되어 있다? 대상 물건의 표시가 있습니다. 꼭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작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미 나오긴 했지만, 또 나올 거예요, 입니다. 소방은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배역입니다. 여기 이제 내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 갖고 보고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요거는 소유권하고 그 소유권 외의 권리, 이런 것들은 갖고 보고 쓸 거고, 울고 보고 쓸 거고, 대장 등기상 지면서 떼보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도 바로 개업공사가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그리고 입지조건,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입지조건 아닌 거 찾아봐. 정말 공원이 없었습니다. 공원 없어. 도로, 그다음 대중교통,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이나 판매 의료시설계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경비실 있다 없다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어제 기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선호 없었으면 좋겠다는 비선호 시설계입니다. 납골당, 정신병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거치는 어느 확인서면서 다 거치하는데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등. 뭐 공시 가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법, 취득 관련된 조서입니다. 취득 관련 조서입니다. 보유, 양도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작년에 들어온 6월 1일 이렇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 누가 내는지 우리 그래서 이제 해봤잖아요. 재산세 부과 그런 여부도 간단하게 설명해라. 자세히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낼 거요. 그거 이제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여기 이제 그냥 권리관계,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는 없는데 밖에는 있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기재,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내부, 그리고 외부 시설물입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요 시설물의 뭐 상태, 요것도 안에 있으니까 물어봐라 됩니다. 벽면하고 도배입니다. 벽면하고 도배 상태. 벽면은 균열 여부입니다. 그리고 누수 여부지 깨끗함이 아니요. 도배가 깨끗함이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조건.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일조, 그리고 뭐 소음, 일조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요거는 진동. 바깥에 있는 환경하고 안에 있는 환경이 좀 헷갈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여기는 13가지 바로 주거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영업용에 가보면 비선호가 없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없다라고. 비주거용은 비선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김밥집에서 벼시 풍방은 아주 김밥 다 말라 비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빨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 영업용에는 필요 없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서는 관리가 필요 없겠죠. 핵폐기물 시설, 축사. 지금 이제 필요하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토지에서는 실제만 실제하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겠죠. 건물 없으니까 내부도 없다, 벽면도 없다, 사람이 안 사니까 환경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요즘 조금 어렵게 나갖고 요거 못 맞출 거 하면서 약오를 할 때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1배 작년도 문제인데 요거 정말 괜찮습니다. 올해도 저 정도 또 나올 거예요. 바로 21번. 이제 옳은 거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인데 확인 설명에서 작성하는 방법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1번 평범하죠.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아마 오도 저런 문장 나올 건데, 내진 능력은 이것도 세부에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개업, 공유사, 뭐 기본 네가 알아서 조사되잖아. 매도인한테 물어봐도 몰라. 내진이 뭐래요? 그입니다. 아마 자기 집 살면서 우리 집이 내진 설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다 일반적으로 모를 겁니다. 연도만 보면 내진 설계 돼 있다 안 돼 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확인됩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조사해. 기본 맞습니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평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와보실게요. 이게 너무 쉬웠고요. 아파트를 제외는 맞았습니다.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세부 확인사인 건데 갑자기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래요. 이다. 안에 있으니까 저기 이제 요거 이제 바로 감지기, 저 단독 경보용 감지기 하얀색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도 여기 달려 있구만 입니다. 저 감지기의 개수 여부를 물어보고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 너무 쉬웠다. 요게 작년도 무죄였다. 처음 나오니까 어렵게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22번 요거 별표 3개 놓으실까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이런 건 정말 별표 3개가 합니다. 아주 중요해. 먼저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제 여부는, 근데 위반 건축물이제 여부지가 이게 걸립니까? 전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아니다 그럽니다. 건축물 대장, 우리 건축물 대장 저 오른쪽 좀 꼭대기 가게 되면 거기에 위반 건축물 이런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요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 떼보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무슨 등기상 증명서, 그럼 권리관계 갑고보고 소유권, 을보고보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만 확인하기 위한 게 등기상 증명서지 안 나와. 건축물 여기는 건축물 대장이 나와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환경 조건에 비선호 시설, 그리고 입지 조건, 그리고 관리에 이거 다 맞는지 봐야 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비선호도 요구할 겁니까? 눈 침침해서 안 보인다 이럴 건데,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관리 아주 황당하네. 자료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도 있지 않다. 자료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만 나왔네. 그죠? 환경 조건은 몰라도 비선호 아닙니다. 입지 조건도 관리도. 저 기본에 있잖아요. 기본은 안 물어보고 씁니다. 자료 요구 안 해. 실내 벽면 환경 그걸 자료 요구하는 거지 뭔 소리요 라고 2번 X.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오히려 여기다 이제 공법 그러면 합니다. 토지용계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세 개. 도시계획 시설. 지금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그랬을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고요. 그리고 도시 지금 이제 군 그랬을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딱 요 세 개입니다. 요거는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해서 확인해야 한다.
좀 오류 맞았습니다. 요 세 개만큼은 토지 용계 확인서 그러면 안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가 이제 토지 용계 확인서입니다. 3번 오류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세금하고 관련 없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의 공시가격을 근데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대요. 세금도 안 내는데 기재 안 하죠. 이건 너무 의미가 없죠. 매매하고 교환이 기재하는 거지. 임대차는 여기는 기재할 거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뭔 세금이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너무 엉뚱하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는 중개 완성되기 전은 맞아요. 근데 지방세법의 내용도 맞기는 맞는데 임대차의 경우도 적어야 된대요. 임차는 뭐 세금 내니? 그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적는지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입니다. 자, 4번, 5번, 나머지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았다. 이런 거 정말 아주 괜찮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23번 좀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24번. 요거 한번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주사가 조사하여. 근데 여기서 문장에서는 꼭 조심할 게 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니고서 뭐래요?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이거 잘못 고르시면 대본은 틀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업이 조사한다. 그럼 안 물어봐. 그럼 기본이요.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기본에서 대상 권리를 이런 거 안 쓰고 옆에 거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단독 정보용 감지기. 근데 감지기가 어디 달렸습니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자, 그러면 개업이 직접 조사해서 기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에 있는 데입니다. 남의 뭐 침실까지 막 쳐들어갈 거냐? 그입니다. 자, 요거는 세부의 단수요. 세부. 내부, 외부 시설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요는 바로 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내놓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그럼 2번 볼까요? 경비실. 저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조사, 이건 관리에 경비실이 있을 건데, 관리는 기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비서는 그냥 금방 나왔고, 그냥 주차장, 요거 입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 옆에 이제 주차장이 나오죠. 주차장도 내가 알아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도로. 그놈도 바로 입지 조건이 있을 쪽입니다. 요 놈들은 기본에 있는 거고, 첫 번째 단독 정보용 감지기. 이런 것도 어디가 있다고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우리가 개업이 직접 조사해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들이대라. 자료 요구입니다. 1번.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주셔야 됩니다. 아는데도 나중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26번 괜찮아요. 자, 저런 것들 이제 꼭 거기 다 유사합니다. 먼저 26번.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주사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주구장창 냈었던 올해도 가보면 만날 거예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뭐래요? 자, 원리만 딱 알면 금방 답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뭔 문제를 분석이 안 돼갖고 생각하다가 보면 이제 세월레월 가고 결국엔 틀리고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리관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기본 대상 권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지 조건 들어가죠. 입지 정해서. 그리고 세 번째 비거치 들어가잖아요. 근데 4번 이제 지금은 이제 부 하나 더 들어갔는데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거는 뭐래 기본이 아니라 요구 자료 요구 신뢰합니다. 신뢰하게 생겼습니다. 자, 네 번째 요건 세부. 야, 금방 나와요. 이런 거 아주 발가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거추위 취득시 부담할 조세. 네가 세법 배워서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물어볼 건 아니고 기본. 정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7번에서도 저런 건 아직 안 해봤는데 그것도 꼭 줘야 할 게 공통적으로 정말 4개 확인 설명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대상 권리 그리고 거취 그 다음에 실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 그놈들은 정말 다 공통적이요. 한 번은 꼭 보고 하실까요? 이것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또 세월레월 다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느 확인 설명서나 저기 임목도 대상 물건의 표시가 나오죠. 소재 면적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임목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관계 나오겠죠. 대상 권리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임목부터는 바로 공법도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안 나올 건데 그리고 중개보수는 어느 확인 설명서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거취 거래 이전 금액도 취득 관련된 조세도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5번에 주차장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두 다 아니요. 여기는 안 나와. 임목에는 주차장 같은 거 자체가 안 나옵니다. 꼭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5번 요놈이 바로 정답이다. 무슨 문제래? 이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28번은 저 4번에 또는 정말 저렇게 또는이라고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저럴 것 같다. 작년도에는 거래기하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넣고 어디 틀렸게. 이건 정말 아주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저거 뭐 교재는 제가 안 썼는데도 누구든지 저 생각 하고 있어.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337페이지에서 30번. 요 30번도 아주 괜찮습니다. 확인 설명. 그리고 옳은 거 딱 요 정도만 하나 딱 풀어보시면 확인 설명 어차피 하나 나올 건데 다 맞출 거예요. 자, 먼저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서 작성했던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여기는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중개했다는데 소속이 거기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죠? X. 함께 서명 날려야 된다. 안 한 저기 소속은 자격정지 얻어맞고 쫓겨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개업도 왜 저거 안 쓰겠니? 나중에 문제가 되면 두 놈 다 쫓겨날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엉뚱한 소리 뭐 뻔히 알 거고,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것도 유사하게 기출문제 내본 적이 있다. 여기입니다. 있어. 구조. 그리고 진동, 일조소음 진동 다 있는데 뭔 소리요? 주거용의 환경 조건에도 나오더만. 2번은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좀 어렵죠.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근데 비주거용이 환경 조건도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갖고 기재하니 안 하니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30번은 엄청 괜찮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저 건조장은 정말 저거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건조장의 경우는 장내 증감 변동하니까 얘는 아주 솔삭 방정을 떨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 실제 채권 최고액 아닐까요? 촐싹방정을 뗀다니까요. 중간에는 마지막에 5년 10년 돼갖고 거기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중간에는 확정 안 됩니다.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그럼 있습니까? 없다. 맞죠? 근데 자꾸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4번 요건 맞았네. 계속 틀리게 하더니 요건 맞았네. 4번 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볼까요? 토지에 관한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는 정기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데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대요. 이게 뭔 소리 안 돼요? 기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여기는 저기 권리관계다가 기재한대요. 실제 권리관계다 기재한대요. 등기된 그랬으니까. 그죠? 그냥 권리관계. 그죠? 등기된 거니까 권리관계입니다. 근데 등기 안 된 토지 임차권 같으면 실제라고 해야 될 건데 등기된 거니까 요거는 저기 대상 권리할 때 그 권리입니다. 기본에 권리관계다가 쓴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쓰면 업무정지도 맞을 줄 알아. 그럴 겁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그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 설명서는, 그리고 뒤에는 다 지금 뭐 인거 아닌 거 그거 풀어보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 우리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 35번 342페이지 보실까요? 기출문제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저런 형태를 꼭 낸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35번 토지의 매매의 경우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주사 기본이 없습니다. 기본 8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래요? 이런 식으로 바꿔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 아닌 거 뭐래요? 그러면 신뢰합니다. 그걸 찾아라 고소입니다. 금방 보면 나올 건데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뭔 문제래?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입지조건 들어가죠. 입지조건 저 바깥에 있으니까 도로, 주차장, 네가 조사해라. 맞고요. 자, 두 번째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 다음에 분묘유치권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죠. 신뢰합니다. 벌써 답 나왔네. 이건 뭐라고요? 세부입니다. 거치. 자, 3번도, 그 다음 4번도, 거치도 다 기본에 있어. 가장 마지막에 7번째, 8번째.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비거치.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기본. 여기 기출문제에 26회 때 나왔던 거, 그 후에도 계속 냈었어.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제외한다. 다 뭐, 이거는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 그 아래 문제도 너무 간단하고, 4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어렵게는 안 냅니다.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344페이지에서 이제, 거리계약 체결은 거기는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그리고 막 민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38번 같은 거, 39번, 40번, 요거 아예 그냥 민법 문제나
다름없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오도 낼 게 아주 많아갖고 뭐 민법 문제 낼 시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349페이지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계약 체결하고 법률인데 거기도 뭐 크게 지금 이제 거미는 그냥 저기 등기법 등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50페이지 주택임대차 보실까요?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는 뭐 민법이 됐건 아니면 또 이제 여기 법령이 됐건 꼭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350페이지. 먼저 이제 여기는 첫 번째가 이제 주택임대차. 민법이 됐건 이제 여기도 여기 법령도 하나가 나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라고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한다 무조건 무효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꼭 보실 게 대학력. 자, 대학력. 시험 문제 뭐 당연히 물어볼 건데 우리 보통 대학력은 등기로 대학력을 발생할 건데 소유권자가 등기 안 해줄 거니까 뭐냐고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뭐해라? 거주해라 그럽니다. 거주를 뭐라고 합니까? 점유. 첫 번째는 점유. 점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점유란 소리가 바로 거주입니다. 그리고 열쇠 받고 이걸 또 명도라고 하는데 거주가 제일 편할 건데 촌스럽다고 해서 점유라고 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열쇠 받고 거기서 살아라. 두 번째 또 뭘 하라고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그리고 전입신고 이제 같은 문장이 주민으로 거기 세종시 주민으로 산다고 주민등록에 올려라. 주민등록을 뭐 했을 때? 마쳤을 때. 근데 항상 언제래요? 오늘 이사 왔는데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심하게 아직 안 해봤는데 다음날 아마 이건 다 안다고 할 겁니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하필이면 오늘 이사 왔는데 전입신고 했는데 하필이면 근저다. 가압류 이런 게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이니까 밀려. 빗자루에 밀린다는 겁니다. 밀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다 쓸려서 내려가니까 다 죽어.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항상 우리 전입신고에서 자주 내는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첫 번째 단독주택과 단독주택하고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단독주택하고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공동주택하고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이런 건 너무 기본이면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먼저 첫 번째 단독주택이면은 다중주택, 하숙집, 그다음에 다 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 요 다가구 주택. 자, 이런 주택은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뭐만 맞으면 돼요? 호수까지 맞아야 됩니까? 꼭 아니라는 겁니다. 호수 없어도 괜찮고 뭐만 맞으면 돼요? 집원만 번지라고 해도 괜찮은데 지번만 맞으면 대학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동호수까지 하다 민법이 될 거 아니면 우리 법령이 될 거 꼭 내니까 주의하시더만. 동호수는 안 맞아도 괜찮아. 어차피 갑에 한 사람 집이니까 A, B, C는 그 집원만 맞추면 대학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근데 집원도 틀렸다 그러면 이제 경매당하면 아주 탈탈 털려서 한 푼도 못 받고 나갑니다. 근데 못 받는데 그걸 잘못 써준 계약서 누가 썼어? 우리 개업이. 이거 소름 돋는 일입니다. 우리 개업한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걔가 뛰어내릴 것 같아요. 뛰어내기 뭘 뛰어내려? 실실 쪽에다가 나 배당 못 받아서 네가 계약서 썼지? 너 내놔. 아주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 이제 무장 이제 추가하고 낼 거고요. 그리고 연리 그리고 아파트 뭐 4계층이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면적도 없어. 그냥 5계층 이상이면은 다 아파트요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그다음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막 101호, 201호 소유권자가 다 달라. 그러면 주인이 다 다르니까 집원만 맞았고 택도 없다 그입니다. 집원만. 그러니까 이제 연립이, 자 빌라가, 자, 그리고 다세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호수가 안 맞아갖고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꼭 반자가 있으면 저거 101호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하라고 해야 되는지 그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집원과 뭐까지 맞아야 된다고요? 동이나 호수까지도 아예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동호수까지 맞아야 된다. 일동을 가동이라고 했을 때도 대항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족이 점유해도 괜찮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법률 규정이 좀 나올 건데 법률 규정. 우리 법률 규정은 너무 기본적일 건데 먼저 최단 기간, 가장 짧은 기간. 먼저 최장 말고 최단 기간이 있어요. 먼저 1년이라고 정했어도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죠? 2년. 그죠? 2년도 못 살고 나가라고 해라. 아주 2년 전연하고 살라고 2년.
요 2년이 바로 거주, 2년 거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계약서 써봐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2년 더 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요건 된다 안 된다? 2년 정해놓고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꼭 자꾸 된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나간다. 요거 된다 안 된다? 걔 또 선생이 그랬다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아주 망신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자꾸 된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놈은 돼요. 계약기간 1년인데 1년 만에 나간다. 지켜줬잖아요. 근데 2년 계약을 정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무슨 1년 만에 나간다? 안 돼. 됐다고 하고 중개보수를 다 물어야 된다. 이런 소리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임차인 위하는 일이다. 아니요. 그럴지 몰라도 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대원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안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나.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우리 묵시적 갱신도 6개월, 1개월 이것도 가로해봤는데, 바로 묵시적. 자, 묵시적은 뭐가 있다고요? 갱신. 자,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뭐가 있다. 자동갱신은 자동갱신. 그리고 자연 연장.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연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묵시적으로 갱신,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바로 갱신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임대인은, 임대인은 기간이 있습니다. 만료 얼마까지? 6월. 여기다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 내보고요. 6월에서 얼마 사이? 1개월 사이에, 이렇게 1월 사이에, 바로 1개월 전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이렇게 통보입니다. 그리고 올려달라. 이런 통보가 없으면 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에, 그리고 나가라. 요 나가라 소리입니다. 그럼 해지 통보입니다. 그리고 올려달라. 올려달라입니다. 올려달라를 아주 복잡하게 써놨죠. 조건을 변경하지 않냐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안 했다는 소리가 3번 나오니까 다 쓰러집니다. 이게 뭔 소리 하래? 한마디 없다. 올려달라 소리도 없고, 나가라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2년. 요거 새로 2년이라는 겁니다. 최단기간 또 2년으로 늘어나. 근데 임차인만 신났습니다. 임차인 옆집 보니까 더 싼 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되고, 그만한 집이 없어 2년 더 살겠다. 그리고 얼마만에 나간다? 3월. 요 3개월 후에는 뭐가요? 해지 효력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주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효력이 있다고요? 임차인만. 여기다 임대인이, 그럼 아주 큰일 납니다. 임대인, 너는 가만히 있어. 너를 위한 법이 아니요. 임차인만 위한 법이요. 주하시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누구요? 임차인은. 자, 임차는 앞에 기간 없는데요. 얼마까지? 만료 1월 전까지. 자, 1월 전까지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는 해지 통보가 없으면 그만한 집, 여기서는 불만 없나 봐. 그러면 똑같아. 2년 연장된 걸로 보고, 옆집에 더 싼 집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고, 요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올릴 수 있다. 3번째입니다. 자, 증액을, 바로 이제 여기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부담되니까요. 그리고 1년입니다. 1년에 얼마라고, 1년에. 그리고 20분의 1은 얼마입니까? 20분의 1이 5%. 우리 법에서 그냥 5%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이면 500. 1년에 500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5천이면 250. 그 정도는 올려줄 준비하라는 겁니다. 못 올려줘. 그럼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월세로 바꾸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보증금에서입니다. 보증금에서. 그리고 뭘로?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올해는 아마 분명 물어볼 것 같기도 하는데, 차임으로 바꿀 때입니다. 자, 둘 중에서 하나인데, 자, 먼저, 상가도 다릅니다. 연 얼마? 10%. 그리고 두 번째, 아직도 이제 기준금리 얼마니까요. 자, 기준금리, 그죠? 기준금리가 2.5. 자, 1.5. 자, 2.25에 있다가 좀 올라갔다. 1.5%에다가. 그리고 기준금리의 곱하냐가 얼마라고요? 더한입니다. 아주 여기다 또 장난 심하게 좀다 더한. 근데 얼마라고요? 3.5. 그리고 퍼센트를 계산하기 편해졌네. 5%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더한 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연이다. 그리고 더해보세요. 5%.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바로 연 10%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연 5%를 해보거나. 근데 꼭 주하시게 월세로, 차임으로 매월 그럴 거니까 나누기 꼭 얼마는 해야 돼? 12 해야 돼. 어째 또 답이 없냐? 그럼 큰일 납니다. 아니, 또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이니까, 1년이니까, 1년은 12달. 얼마로 나누라? 12로 꼭 나눠야 답이 나와.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어. 주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상가로 볼까요? 두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못 보면, 정말 이제 여기는
적용 금액이 달라지면서 아주 넓게 아주 쌓여갖고 딱 두 개입니다. 상가금을 임대차 그리고 보호법 하여튼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모두 나올 거니까 조심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적용 금액이, 그러니까 적용 금액 자체가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적용 금액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답니다. 4억짜리가 3억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먼저 적용 금액, 요건 이제 2008월 18년 그리고 1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는 몰라도 되는데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고 기억하십니다. 교재도 이제 이때 발간 안 하니까 교재가 좀 잘못 나왔고 요약집은 제대로 나올 것 같고. 자, 먼저 첫 번째 서울이었다. 아직도 무슨 4억 그리고 5억도 아니고 얼마라고요? 6억 1000이 됐습니다. 6억 이걸 6억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보증금하고 합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억 얼마 6억 1000만 원 정도면 뭐가 된다고요? 적용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실까요? 그러면 A상가는, A상가, B상가는 이제 적용되냐, 안 되냐, 말 건데, 먼저 A상가는 보증금 4억이고, 그리고 월세가 250이나 된다는 겁니다. 250만 원이면은 A상가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서울이지, 우리 세종시는 달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증금 얼마다? 보증금 5억. 올해 5억인데, 월세는 100만 원이요. 월세가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둘 다 적용 안 될 건지, 적용될 건지, 아니면 하나는 적용되고, 하나는 안 될 건지. 자, 먼저, 보증 그대로 놔두시고, 월세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꼭 중개부수처럼 곱하기 100. 이건 이제 곱하기 100이면 환산계수인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법에 있어. 1분의 100이 바로 100인데, 100을 곱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 1000만 원. 얼마로 환산됐어요? 2억 5천. 자, 이것도 아직도 중개보수도 그렇게 계산할 건데 이것도 애매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 더 쳐봐. 2억 5천. 그럼 얼마예요? 6억 5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경매당하면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매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력은 그대로 인정되고요. 특별구정 두면서 권리금도 보호는 해주고, 그다음 이제 5년 동안 장사해라. 그건 보호를 해주는데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5%가 되면 5%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계약력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이제 적용되는데 적용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단기가 1년이다. 이런 것도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긴 뭘까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다? 1억. 100만이니까 여기다가 1000만 원. 1억. 그럼 얼마래요? 6억. 그럼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러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되니 안 되니 막 지역을 막 주고 적용되니 안 되니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기 이제 여기 이제 과밀 억제권입니다. 사람이 박을 박았네. 과밀 억제권요. 서울도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가는데 서울 빼라. 그럼 인천. 그리고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데입니다. 뭐 자세히는 안 물어볼 건데도 뭐 인천이라든지 지역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왔다. 갑자기 어디요? 부산. 여러분 부산은 지들이 그냥 부산 가면 제2의 서울이라고 막 지들이 서울처럼 행세합니다. 부산입니다. 물론 그러긴 해. 인천도 여기 있는데 인천보다도 인구는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다음으로 많을 수 있는 광역시. 바로 부산이 이쪽으로, 자, 세 번째 있다가 부산이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은 얼마게 분명히 내부 거라는 겁니다. 그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요건 물어보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 됐대요? 5억. 얘가 원래 3억이었는데 5억으로 됐다는 겁니다. 1억 1000만 원씩 빼가고 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세종시가 대전 꼭 이렇게 광역시 대전 옆에 있더니 그 대전 옆에 있어갖고 좀 혜택을 봅니다. 광역시. 그럼 여기도 이제 부산이 저기 빠져나갔으니까 꼭 저렇게 인천 여기 있고 인천하고 그러면 어디라고요? 저기 광주 한번 갈까? 이제 대전부터 우리 옆에 대전부터 갈까? 대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광주 5개입니다.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 찍고 저기 넘어갑시다. 부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산하고 어디요? 울산하고 대구. 자, 이렇게 네 개 지역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울산은 얼마요? 광주 얼마요? 부산은 얼마요? 인천 얼마요? 이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역시 아래 우리 세종시가 대전 바로 옆에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 다른 하늘 쪽으로 가면 세종시가 정말 대전 옆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신 분도 계셔갖고 좀 제발 좀 한번 이제 검색 한번 해서 보라고 이제 그럽니다. 정말 이렇게 옆에 붙어 있더니 우리가 원래 기타 지역에 있다가 그럼 금액이 적을 건데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세종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우리 애초부터는 이제 안산.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우리 아까운 애들 그냥 다 죽었던 안산. 그 다음에 김포.
그리고 아마 에버랜드 많이 놀러 가실 건데 용인, 그 다음에 경기도의 광주요. 꼭 아셔야 됩니다. 광주광역시에 그 광역시 저기 전라도 쪽에 광주도 있고 여기 서울에서 바로 아래 내려오면 광주가 있어요. 광주 저쪽 광주 다음에 이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막 평택 와서 이쪽으로 내려갈 건데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딱 4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파주하고 그리고 여기 평택은 없고요. 파주하고 화성, 그래서 파주하고 화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뜨겁습니다. 올해 꼭 여기는 평택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평택은 안 들어왔고 화성이 들어왔고 여기 화성도 막 삼성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서 뭐 화성도 인구 한 100만급에 이제 거의 광역시가 아마 바로 지출될 겁니다. 평택하고 화성이 아주 뜨거운데 여기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파주는 저기 일산 뒤쪽에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많이 커져요. 파주도 아마 어디 운정 주고 하면서 여기도 많이 커져요. 이런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요건 알고 있어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세종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다 부산 빠져나가고 위로 그 다음에 파주하고 화성이 새로 들어왔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래요? 3억 그리고 9천. 그러니까 이제 1억 1천만 원씩 좀 빼오셔야 합니다. 3억 골정입니다. 어느 분은 39, 27 거래돼 2억 7천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나머지 어디라 나머지 기타죠. 자, 기타적 아무적이나 막 물어봅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 이천도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 경상도 남북도 자, 이런 데는 다 여기 제주도까지 여기는 다 기타 지역에 들어갑니다. 기타 지역은 그러니까 여기 3개 지역에서 빠진 지역은 다 어디라고요? 기타 지역입니다. 얼마다? 2억 39, 27이니까 2억 얼마? 7천. 그러니까 여기는 기타 지역이니까 1억 1천만 원씩 빼오다가 1억 2천을 빼라. 1억 2천을. 그러니까 여기는 꼭 그죠? 여기는 2억 8천이 아닙니다. 2억 7천. 2억 7천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머지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증액이 우리 상관은 달라졌답니다. 증액 청구 예전에 증액 청구 얼마였대요? 원래는 얘가 12%였다가 얘도 아니고 그리고 9%로 왔다가 얘도 아니고 이렇게 달라지면서 딱 얼마라고요? 얘도 5%.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이나 상가는 얼마라고요? 이제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5%. 그래서 여기도 아직도 9%라고 막 속을 겁니다. 우리 교재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못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변경 안 됐으니까 9라고 했을 건데 이제 9 아니요. 유학집에는 5%가 나왔을 건데 5%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도 상가도 똑같이 1억이다. 그럼 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한 월세가 100이다. 5만 원밖에 안 돼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야,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고 라고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28호 작년도 나왔던 42번 연원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은 이제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 한번 이제 42번 보시까 갑은 2017년 1월 20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그다음에 2년간 그 다음에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이죠. 갑질하는 주인인가 봐.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세입자 라고 임대하는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주택임대차를 설명하는데 옳은 것은 뭐래요?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먼저 을은 공증인법에 따라서 공증인으로부터 근데 확정자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공증인 사무소 됩니다. 먼저 주민센터 가장 많이 갈 거고 등기소도 가능하고 공증인 사무소도 가능하고 됩니다. 저거 자꾸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더니 틀렸죠. 공증인 사무소도 대여됩니다. 법원 앞에 많이 있어요. 공증 받는데 그 얘기입니다. 1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을이 세입자가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일부가 적용 안 되나 사용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서 설명할 겁니까? 자, 일부도 적용된다 된다 너무 적으면 안 되는데 일부도 적용돼요. 뭔 소리 안 돼요? 꼭 전부만 X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3번 보시까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갑은 누굽니까? 갑은 건물주 임대인 이게 또 갑을 안 봐갖고 또 요걸 맞았다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갑은 언제든지 을한테 갑 너를 위한 법이니 그럽니다. 우리에게 계약의 해지를 그럼 나가래요. 묵시적 갱신을 했을 때 2년 전에 나면서 요거도 먹지 않을까요? 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설명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법단을 쌓고 이사 나가면 이사비용 청구합니다. 개업한테. 자, 세 번째 엉뚱한 소리죠. 누구만 을만 그죠? 임차인만 나가고 싶어 이럴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2년 살래.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냐고 합니다. 주인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요거 넘었기 전에 2년 전에 나고 못 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4번. 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저거 이제 처음으로 나왔었던 건데 어렵지 않았죠. 자, 먼저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제 머리끄댕이 잡을 거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근데 신청할 수 있는데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합니다. 요게 애매하면 놔둬봐봐. 그입니다. 5번. 꼭 이렇게 5번에다가 놔두고 앞에다가 다 깔아놓고 물으라 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맞죠. 임대차 기간 중에 울은 그 차임의 20분의 1 그게 5%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여 청구할 수 그래서 여기는 있다. 여기서 맞다는 게 여기는 과도하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초과해서 감액 청구하는 것은 증액은 안 되지만 감액 청구하는 것은 5%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감액을 청구하는 거니까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임대인 쪽에서 증액을 청구할 때는 5%를 넘어갈 수가 없지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증금이 한 1억이었다가 8천만, 7천원 막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5%만 깎아달라고 하나요? 아니요. 거기 시세에 맞게 깎아달라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5%를 초과해서도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임차인이 그러는 거니까 임차인. 5번 틀린 거 아니라 오히려 맞았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3번도 괜찮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다 개업공사 갑 소유의 주택을 우리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 양 당사자한테 설명한 건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저 위에처럼 이제 비슷하게. 먼저 여기도 1번 그냥 아까 봤던 주거 왜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된다는데 적용됩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아까 이제 봤던 문장이고,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됐잖아요. 근데 등기가 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은 어디가도 못하고 하니까 하는 등기가 임차권 등기 아닌가? 근데 갑자기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는 돼 있을 건데 계약력 상실한대요.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렇게 등기 없이 이제 떠나버리면 상실할 건데 등기를 해놨으니까 상실하지 않아요. 그대로 계약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도 X고, 세 번째, 우리 X주택에 대한 계약력을 취득하려면, 근데 계약력을 취득하려면 이런 소리 잘합니다. 확정일자를 요한다. 근데 계약력이 확정일자입니까? 아니요. 이거 그저 인도하고, 그 다음 이제 전입신고. 요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입니다. 우선변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약력은 2개. 점유하고 주민등록이 뭔 소리 안 돼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계약력은 우선변제 받을 때나 그 확정일자 받을 게 와서 들이대면서 받을 거니까 우선변제 받을 때 필요한 게 확정일자리 뭔 소리 안 돼요? 저거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3번 X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4번 이것도 비슷하게 네 번째기 때요. 의리 그럼 세입자가 계약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근데 의리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그 다음에 병의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대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계약력을 발생시켜놨으니까요.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소멸 안 해요. 이미 계약력 갖춰놓았던 경우니까 옮겨도 소멸 안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5번. 우리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갑과 그리고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종료돼요. 그리고 계약력이 있었을 때만 살아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여기는 종료된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라고 꼭 주셔야 됩니다. 답은 5번.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 1번은 똑같은 문장이고 2번부터는 특히 이제 4번, 5번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353페이지 요 한 2개 정도만 보면은 주택임대차도 말끔해 보여요. 그 다음 44번 괜찮습니다. 전원도 별표 3개, 45번도 별표 3개. 먼저 주택임대차를 중개했고요. 중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 정말 우리 1번 같은 거 꼭 보니까 쟤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4번 정도 있었답니다. 이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했던 소액 임차인 그 이후에 임차했던 소액 임차인도 뭐는 인정되잖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문장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근데 그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 요건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대항 요건 2개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려요. 이건 정말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항 요건에는 확정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2개
전입신고하고 거주 그 두 개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이 있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어렵게 내놓고 틀리게 만들어놨습니다. 대학 요건에다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놓으면은 우선변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1번 같은 건 너무 어려웠어.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저거는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2번은 간단하네요. 소유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아까 주택은 안 써봤지만 1억에 그 다음에 8천에 그 다음에 6천에 그 다음에 이제 5천에 얼마에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그러면 서울이나 우리 세종시나 저 아래 제주도나 다 가때 뭔 소리 안 돼요? 지역마다 달라. 자, 2번은 너무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을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효력은 법적인 효력이 또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1년도 그냥 1년대로 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 한대요? 세 번째 아주 소설 써라 그럽니다. 재미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근데 안 와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대요. 종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뭔 소리 안 돼요. 그죠? 계속 살아야지. 이러다가 종료되면 가서 뛰어내린답니다. 국민들 다 죽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꼭 저 정도 요즘도 정말 자주 낼 아주 간단하죠. 일시사용을 잠시만 쓰겠다는 겁니다. 임대차이 명백하면은 보호해줄 가치가 있거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잠시만 쓰는 것은 적용을 안 해줘. 병치료 때문에 사원들 연수교육 때문에 인정 안 된다는 판례가 이쪽입니다. 상가도 그래. 여기는 정말 일시사용을 적용 없다.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45번도 괜찮아 보여요. 이것도 이제 별표 3개는 쉬고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저렇게 날짜 주고 대항력이 언제니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그날은 효력이 없다. 9월 6일 오전 몇 시? 0시부터다. 정말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도 등기소 문 여는 시간이 언제요? 9시. 그러면서 시간까지도 막 따져보라는 문제가 아주 쓰러지게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뭐 생각하면 저런 거 쉬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번이 정확하게 맞았죠. 1번이 맞았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볼까요? 한 지번에다가 다가구가 단독이기에, 단독이라고 써나왔네. 한단 단독이기에, 공동이기에. 그 단독을 빼버려야 되는데, 다가구용 주택은 일동만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빼버리세요.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대요.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런 거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랬으면 취득하지 못하겠지. 취득해. 한 사람 집인데 뭔 소리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올바르게 하였으나 저 왼수 같은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나는 잘했다는 겁니다. 여긴 대항력이 생긴다. 그냥 생깁니다. 내가 잘못해갖고 그러면 수정할 때까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X 공문 판례 알잖아요. 좋아입니다. 수정 요구 해갖고 내가 잘못 신고했다 그러면 콧물도 없다. 공문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라.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아주 정말 자주 나오는 판례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법인한테도 적용 있니 없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대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등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인이 사원한테 집어넣어줬네. 사원이 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안 돼. 법인한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보실까요? 자,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을 때,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권 등기.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가 여긴 된다. 근데 대항력은 유지가 되어야 한대요. 다 떠났대요. 대항력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별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등기가 있으니까 있는데 대항력은 이미 소멸했잖아요. 거주,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런 것들은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은 소멸한다.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대로 있지만은 대항력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우선 변제나 이런 것들은 대상돼도 나중에는 그 전입신고 없으면 보가 안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5번은 틀렸어. 자, 5번도 괜히 또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1번이 맞았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27회 때 나왔던 문제는 아주 괜찮고요. 이제 46번. 이제 몇 개만 풀어보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놈 너무 좋으니까 한번 보시기 이제 옳은 거. 아마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문제가 아마 46번 같습니다. 자, 먼저, 보증금 1억 2천, 주택임대차를 중개한 건데,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뭘까요? 아마 올해는 또 금액 다르게 주고 물어볼 것 같다. 주시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맞췄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 받지 않았더라도 그럼 뭐 갖고 들이댈래? 자, 주택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내가 너보다 날짜가 빠르다 뭐 들이대야 될 것 같은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이게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손바닥 뒤지거도 맞습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600원이 아까워서 못 받았니? 아니면 개업이 설명 안 해주고 못 받았지. 그럼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엉뚱한 소리.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저렇게 이렇게 막 주잖아. 서울도 벌써 1억 넘었구만 겁니다. 자, 주택 소재지가 대구 아니면 여기다 세종시 그럴 수도 있겠죠. 대구 광역시 경우 보증금 저 2천만 원 저 금액을 좀 보시니까 보증금 얼마라고요? 1억 2천 1억 2천만 원이 되는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울도 벌써 1억 넘어가 버렸구만. 그러니까 6천. 대구는 6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세종시도 그럴 거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설명하면 네가 물어내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세대 나왔잖아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이요 단독이요 전입신고 시에 집원만 좀 뭔 소리 하는데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아주 대형 사고를 치니 대항력을 인정받는데요.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 다 가고 그랬으면 막걸찌개입니다. 저거 연립이라고 아파트라고 또 바꾸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한 주택을 경납받은 소유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가 맞죠? 저당권 설정 단기한 후에 증액을 했으니까 처음에 1억이었다가 5천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1억은 보호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증액한 금액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4번 근저당 받잖아. 저당권 받잖아. 거기는 보호가 안 된대요. 맞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과 같아도 근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대해서 우선한대요. 이거 뭔 소리 한대요? 먼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봐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후에 전입신고하고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일에 저당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날짜는 분명히 빨라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항력은 언제래요? 열세하고 다음 날. 그러면 저당권에 밀려요, 안 밀려요? 밀려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바로 한 일주일 전에 해놨습니다.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당권이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입자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입자는 다음 날. 대항력 자체가 전제가 안 되면 확정일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우선한다고 웃기고 있네. 저당권자가 더 우선합니다. 빗자루에 또 쓸려 내려가. 그리고 배당도 늦어. 저 확정일자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들어온 다음 날에 대항력 그리고 그 대항력 다음에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답은 몇 번? 4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아주 편하고요.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 이제 뒤에 막 6개월 이런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시고 나서 상가적으로 저기 뭐 6개월 361페이지에 저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막 6개월 1개월 몇 기 이런 것들은 저거 기억년 우리 공단은 저런 거 좋아하니까 저걸 시험문제 내본 적이 저거 기출문제입니다. 52번도 저렇게 아주 쉽게 나왔어 라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주택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가는 이제 몇 개가 안 되는데 364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근데 56번 괜찮고요. 저거 정말 기출문제 작년도 거 작년도 게 꽤나 어려웠습니다. 저런 것들은 꼭 풀어봐야 됩니다. 먼저 56번 작년도 아마 상가 건물 임대차가 아주 최고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 최상급이었습니다. 갑과 그리고 어른
그 다음에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에 소지하고 있는 갑 소유의 X 상가 건물에서 보증금 5억, 이제 5억이나 됩니다. 차임이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되면 환산금이 도대체 얼마가 돼버립니까? 500 곱하면 10억이나 되죠. 지금 10억이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도 적용이 안 되겠다. 엄청나게 크네. 그입니다. 그리고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을은 세입자는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럼 대항력 발생하겠다. 다음 날로. 그리고 이 사안에서 개업 공인주사가 상가건물법을 설명한 건데 틀린 것을, 여기서 잘 볼게요. 틀린 걸 고르려.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이게 제일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작년도 문제 중에서 정말 난이도 최상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물가요. 요게 이제 금액이 지금 적용 금액 자체가 얼마다? 지금 아예 서울에 현재 같으면 6억인데 6억도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보실까요? 첫 번째 기업법. 먼저 갑과, 이게 지금 틀린 건데 이게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정말 이게 어려웠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데 저 적용금액을 벗어났을 때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은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요구, 그리고 5년 주장, 그리고 나중에 3기 이상 연체되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1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은 여기는 보호해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는 꼭 짜셔야 됩니다. 기업번은 요거 옳은 게 아니라 오히려 틀린 겁니다. 기업번 요놈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님 볼까요?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우리 병은, 병은 이제 새로운 방금 이제 전창이 같죠.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기는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여기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요건 적용이 그렇죠. 된다. 여기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X 건물을 양수한 병. 요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되니까요. 병은 갑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요건 들어갑니다. 요건 옳아요. 대항력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병이 새로운 주인이 갑을 위해서 바로 보증금 이런 거 내줘야 됩니다. 바로 요건 맞아.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력은 보호가 됩니다. 근데 디귿번 요건 금방 알겠죠. 상간대 몇 기념입니다. 을의 차임 연체기 2기 차임을 연체할 경우 지금 상가다.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디귿번은 완전 틀렸어. 디귿번이 여기는 이제 맞다는 거는 틀렸다는 거 아는데 나머지가 다 어려워. 봤더니 디귿은 다 있네. 이건 아무 의미 없었네. 주하셔야 됩니다. 미루어 볼까요?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도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바로 우선해서 여기는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근데 이대역입니다. 여기는 있다 없다.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 건물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바로 정의 있습니다. 네, 그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10억이나 되니까 여기서는 변제권이 있어 없다? 없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리는 없어. 등기하지 않는 이상 보호를 안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맞는 것은 니은번 외에, 그러니까 기업번도 틀렸다는 겁니다. 니은번 외에 나머지가 틀렸다. 이 문제가 정말 작년도에 난이도 최상급이었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네. 그렇죠. 양수이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양수이 맞습니다. 병이 갑의 건물을 사왔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그대로 뭐예요? 새로운 주인은 맞습니다. 새로운 주인으로서 여기는 그대로 이제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승계하죠. 승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니은번은 맞는지만, 근데 나머지는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도 틀렸다. 꼭 맞을 것 같은데 그놈도 보호해주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6번, 요게 이제 작년도 문제, 그 정도 이제 가장 심하게 좀 내봤고, 그 다음에 58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57번 놔두고, 요거 이제 27회 때, 그러니까 나란히 지금 최근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올해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먼저, 보증금 5천. 낼 게 엄청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것도 이제 100만원이면 얼마래요? 1억 5천. 1억 5천원 환산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그리고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또 문제, 살짝 숫자만 바꿔서 떠낼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1번 너무 엉뚱하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개인이 2년을, 왜 또 여기다 욕을 하십니까? 전체 임대차 2년,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잘 해놨는데 2년밖에 안 되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대요. 그럼 2년밖에 장사 못한대. 이거 뭔 소리 한대요? 아니죠. 얼마? 5년. 전체 5년. 이건 금방 알았고 입니다. 1번 너무 엉뚱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거 한번 잘 볼까요? 임대인의, 지금 아예 옛날엔 여기서 9%니까 9만원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달러. 차임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만원까지, 여기다 9만원까지. 그래도 지금은 이제 틀리겠죠. 얼마까지만 인정된다고요? 5만원, 5만원. 100만원으로 5% 하면 5만원. 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거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액이 달라졌으니까 내놓고 물어볼 겁니다. 5만원까지만 인정된다. 5% 주셔야 됩니다. 주택도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것도 정말 잘 만들어놨죠. 저거 몇 기계에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를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얼마? 3배. 3기니까. 3배. 그리고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횟수로만 따지지 말고 금액. 막 중간중간에 조금씩 주면은 3번 만에 못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때는 좋아라고 나가고 소송 날린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변호사들 비싼 놈 사가고 너희 엿먹어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업이 설명 잘못하면 우리한테 쳐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을 경우에 그 상가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저기 금액 좀 보세요. 저 금액이 얼마인데 2,5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말 된답니다. 다른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다 운임도 제껴놓고 다른 최우선 변제. 근데 금액이 얼마인데요? 1억 5천. 지금 현재 6,500밖에 안 됩니다. 무슨 6,500밖에 안 되는데 1억 5천으로 환산되는데 2,500을 가장 먼저 바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냐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 못 받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 막 아무 사람에게 막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당연하겠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사람한테 막 세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5년을 또 인정해 주겠어. 8개 잘못한 사유에 들어가. 그러니까 답은 좀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고민했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면 놔둬 봐. 그리고 꼭 이런 문제는 옳은 것은 꼭 뒤에 답이 나옵니다. 저것들 아주 심리학을 전공해갖고 우리 심리를 잘 알아요.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나 해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67페이지 59번. 뒤에 있는 상가는 아주 간단하니까요. 그거 이제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요놈은 아주 괜찮아 보여. 상가건물 입찰자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아마 아까 27회 때 나왔던 거 유사하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는 현재 보증금이 6억. 근데 6억인가? 6억. 딱 6억이라고 하면 또 맞을 것 같은데 금액 생각 안 하면 또 6억이 맞다고 할 겁니다. 6억이면은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6억 1천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뭔 소리 안 돼요? 이제 달라졌다니까요. 1번 X 줘야 됩니다. 6억 1천만 원까지도 인정돼. 6억이면 당연히 적용돼. 우리 세종시 같으면 안 되겠지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을 경우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임차 부분을 표시했던 도면을 좀 맞습니다.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도면 첨부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아예 설계사한테 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려가면 돼요. 여기 출입구 있고 여기서 저 영업해요. 그러면 받아줍니다. 2번이 맞아. 애매하면 놔둬보세요. 여기입니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그럼 주택은 없다는 소린가?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근데 적용되지 않는데요.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다 적용됩니다. 여기도 아예 그냥 어디가도 못하는 우리 불쌍한 임차인을 위해서 옆집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못 뺀다. 그러면 등겨놓고 가. 그입니다. 그리고 4번 아주 이런 판이 괜찮습니다. 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팔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리고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근데 다시 같은 상호와 우연하게도 사업 등록번호가 같았습니다. 같은 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기존에 주택 같으면 빠져나갔다가 새로 들어온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번 폐업했다가 없애버렸으니까 재등록한 다음 날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등록한 다음 날에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뭔 소리 안 돼요? 4번. 이게 우리 판례인데 종전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기존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대항력. 출산방정을 떨면은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5번 금방 알겠죠. 이기에 지금 내가 상가 보고 있다. 이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얘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갱신 요구의 거절을 할 수 있다. 2기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2기 아니라 3기 2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상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주택 마켓도 주택은 생각나고 2기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주택은 저렇게 갱신 요구도 없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았고 그입니다. 그다음 뒤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좀 간단하게 봐도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명신탁, 요 명신탁 같은 경우도 이제 4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명신탁은 이제, 우리 뭐 1차도 당연히 나올 건데, 한번, 우리 이제 기출문제 한번 잘 보실까요? 먼저, 28일 때 작년도 나왔던 거, 요것도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때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 갑과, 그 다음 친구 을은, 이제 보셔야 할 게, 을을,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로 해서 계약, 여기는 알려주죠. 계약 명신탁입니다. 계약 명신탁을 하고, 그럼 이제 돈 주고, 네가 살아. 라고 둘이 엄청 친하니까 위임계약입니다. 명신탁을 했고요. 그러면 소유권 누구에게 있니? 그 다음에 거기 횡령죄 성립하냐 안 하니? 찾아오라고 하냐 안 하니?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유 없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엄마 부당하네 생각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제 따라서 을은 바로 이제 친구가 을이에요. 그 다음에 병소유의 X토지를 매수해서 돈 주고 사겠죠. 매수해서 을 명의로, 그 친구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했을 때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 건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래요. 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근데 여기 잘 볼게요. 약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정, 갑하고 을. 갑하고 을이면 명신상 약정입니다.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탈세탈법이니까 무효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뭐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맞았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업번호 맞았고요. 그럼 이제 니은 볼까요? 갑하고 을의 위약정을 병이 만약에 알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근데 여기는 딱 문장을 바꾼 게 근데 그 약정이래요. 그 약정. 그럼 또 갑하고 을의 이런 문제 거의 안 내봤는데 명신상 약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정은 그 명신상 약정을 모르면은 또 유효래요. 이 말이 된다는다?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명신탁 약정이 알고 모르고 그게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는 아예 그냥 무효입니다. 그 약정 그랬으니까 꼭 이것들이 뭐 등기를 한 그 약정 말고 명신탁 약정이 유효래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 니은번 들어간 놈 다 틀렸어. 4번도 5번도 3번도 틀렸어. 근데 니은번은 보통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완전 답은 이상하게 나왔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디귿번 볼까요? 갑하고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을 경우에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근데 갑이 취득한대요. 갑이 저기 신탁자인데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누가 취득해요? 친구 을. 그죠? 을이 산 겁니다. 을이 취득액입니다. 이건 뭐 어떤 소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을번 갑하고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알거나 모르거나 뭐 상관없을 건데 그 다음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정은 그럼 이제 3자가 되겠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대요. 못한다 아니면 한다. 그냥 단순하게 적극하다 말고 그냥 알았다고 해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병이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악이라고 해도 취득해. 병도 취득하고 정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그입니다. 전득자 같네요. 그 사람도 취득해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번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몽땅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작년도 문제, 얘도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문제에서 한 뭐 2개 틀린 분도 계셨는데, 이런 거 정도 틀려주고 나머지 다 맞아줄 정도로 아주 지독한 아주 독종도 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맞춰주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공부하는데 아주 죽어난다. 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번이 괜찮으니까요. 그거 보고 이제 경매 보고 매수 신청 내려보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68번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명신탁. 그다음 이제 한번 68번에서 신탁자는 갑이고요. 수탁자가 을이다. 명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자금을 지원. 여기서 딱 벌써 나왔습니다. 자금을 지원했다. 그럼 요 자금을 지원했다를 보고 등기형인가요? 계약형인가요? 무슨 형입니까? 계약형. 여기서는 둘이 엄청 친하니까 계약형. 그러면 수유 없다. 수탁자가 살 거고 등기가 유효일 거고 매도인이 선이며 그리고 없다. 횡령죄도 없다. 이행강제금도 없다. 자, 그럼 뭐라고요? 엄마 부당이득 반환 청구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자, 수유 없다. 엄마 부당.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원에서 수탁자가, 그 다음에 매도인 이제 병이래요. 병과. 그 다음에 갑사의 명신탁을, 근데 병은 모른대요. 매도인은. 그럼 이제 쏙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유효다. 수유. 그 얘기입니다. 자, 모른다. 임 단서 줬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제 을 명의로 수탁자부로 격려된 뒤, 그리고 을이 또 정하고, 이제 저렇게 이제 가만히 안 있고 팔아버릴 겁니다. 정과 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설명조에서 오른 거는 뭐래요? 자, 이런 게 아마 거의 15일 때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래요? 그입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신탁자 갑과 을 사이의 명신탁 약정의 효력은 그럼 무효입니까? 약정은 무효. 맞죠? 약정 무효입니다. 탈세 탈법이니까 절대 안 도와줘. 그리고 을 수탁자입니다. 을 명의로 격려돼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가로 있잖아요. 갑을 사이에서 명신탁 약정을 병은 뭐함? 모름 그랬으니까 매도인 선이요. 매도인 선이 뭐래요? 유효. 아주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1번이 맞아. 아마 얘가 15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다음에 2번 볼까요? 가장 어렵다는 15에 1% 합격했다는 글씨요. 수탁자 을과 그리고 매수인 정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렇죠? 여기서 뭐 유효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정의 명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악이다. 적고가담 아니다. 맨날 술먹인가 아니다. 알았다면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민법하고 다르다니까요. 특별한 법이라니까요. 민법 같으면 알았다. 보호 안 해줄 건데 여긴 특별한 법이요. 그래도 너가 적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만들 거요. 2번 액수 잘 나가다가 끝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근데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안 돼.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을한테 그냥 갔어. 수탁장 갔어. 너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 너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세 번째 X.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대요.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탁자 너 가져 했던 거니까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샀는데? 수탁자가. 횡령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볼까요? 을은 수탁자요. 1년야의 징역, 저거밖에 안 되나? 요게 옛날에 방조죄가 있었을 때입니다. 1년야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야의 벌금 아니라니까요. 5년의 신탁자, 얘는 3년. 그리고 벌금 얼마래요? 1억. 3년에 1억입니다. 3년에 1억. 그래서 요거는 엉뚱한 소리. 답은 몇 번이다? 1번. 여기 이제 15일 때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에서는 경매는 좀 의외로 좀 간단하고요. 경매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리고 28일 때 나왔던 건데 한번 간단하게 답만, 요거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작년도 문제가 좀 쉬웠고요. 경매 문제가 최근에 그냥 틀린 거하고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올해는 좀 까탈스럽게 나올지 몰라. 한번 3번 볼까요? 이건 또 쉬웠고요. 경매 개시 결정을 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중복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가 이제 2개 시행됐을 때. 근데 그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합니까? 아닙니다. 다 받아줍니다. 2개, 3개가 됐고, 막 4개, 10개, 뭐 100개, 10,000개라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도 받아줍니다. 경매는 2개가, 채권자가 2명이 경매 신청에도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사건 번호가 막 2개 나와요. 여기서는 세 번째가 X다. 이 문장은 조금 거의 안 내봤던 문장이라서 약간 어려웠어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뒤에 이제 해설 엄청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조금만 한번 봐주셔야 될 게, 뒤에 이제 좋은 문제가 나오는데 74번. 379페이지에 좋은 문제는 잘 안 냈었는데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27일 때 나왔었는데, 우리 차순위가 되려면 그냥 쉽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법원에 매수 신청일로서 등록된 개업 공인주사 우리 갑은 을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임 받아서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은, 우리 개업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래요. 2억.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2억. 그럼 보증금이 얼마래요? 저 최저가의 10% 2천.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낙찰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2억 5천을 쓰고 싶어도 2천만 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옛날에는 써낸 금액에다가 10%를 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 입찰을 보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그거 맨날 내요. 그럼 이제 2천. 최저가 바로 10%니까 2천. 그 2천을 꼭 써놔야 됩니다. 그거 가로다가 써줬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아주 그냥 답도 안 돼주네. 거기 2천 나왔겠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그 신고액이 2억 5천이래요. 2억 5천. 그러면
그때 이제 갑이 그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근데 꼭 중요할 게 넘어야 되니까 그 금액이 맞으면 안 됩니다. 좀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초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속여봤는데 넘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얼마냐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얼마요? 2억 5천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가, 최고가 매수 신고원이 바로 이제 요 최고가가 계산 방법 간단합니다. 2억 5천, 2억 5천이죠. 근데 차순위는 둘이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이제 한 2억 정도 둘이 짜갖고 너 이렇게 써, 나 이렇게 쓸 테니까, 그리고 너 그냥 2천만 원 내내 쓸 건데 요거 너 포기하면은 내가 2천만 원 줄게, 한 3천 정도 줄게. 그럼 둘이 짜갖고 얘가 2억으로 낙찰 받으면 둘이 횡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 금액을 좀 촘촘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차순위, 최고가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 이 차순위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입니다.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낸 돈에서 그 금액을 빼라는 겁니다. 요 입찰 보증금, 요거 이제 입찰 보증금입니다. 근데 입찰 보증금 얼마래요? 아까 이제 최저가 2억이었으니까 10% 2천. 그럼 얼마라고? 요거 빼면 얼마입니까? 그 아주 간단하답니다. 2억 얼마? 2억 3천. 주할게 2억 3천만 원 차순위가 딱 써내면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가 안 될 것 대비해서 차순위 한 사람을 더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2억 3천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원이라도 더 써갖고 1원이라도 더 써갖고 넘으면 되는데 딱 여기면 넘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안 돼요. 뭐 당연히 뭐 2억 4천, 그리고 뭐 2억 3천 뭐 500이 될 건 4천이 될 건 요건 될 건데 2억 3천까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건 이제 아주 간단할 건데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에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최저가 그럼 1억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해요. 최저가가 1억이다.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는 1억 3천이라는 겁니다. 1억 3천이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 싶으면 얘가 갑인데, 자, 그럼 을이 되고 싶으면 얘가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차순위가 되고 싶으면 얘는 도대체 얼마를 넘어야 될까요? 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의 금액에다가 얼마를 빼라고요? 입찰 보증금. 그러니까 여기서 1,300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요? 그죠? 입찰 보증금 얼마?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요거 10%니까 요것만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억 2천. 근데 주할게 1억 2천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1억 2천, 그렇죠? 초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억 2천 100, 1억 2천 10만 원. 그러니까 요대로 딱 두지 말고 웬만하면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요건 어렵지 않는 거니까 한번, 자, 요건 이제 74번, 27회 때 나왔던 문제, 금액만 바꿔서 또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는 자꾸 나와. 근데 하나 더 보실게, 381페이지에 76번. 근데 요 76번 보시면 앞에 것도 어느 정도 정말 정리가 잘 돼요. 요건 정말 별표 3개 놓고 꼭 보실까요? 요런 문제가 꼭 나와요. 자, 먼저, 자, 경매를 설명한 건데,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올 건데, 어려운 것은 뭘까요? 아주 내놓고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1번입니다. 1번은 그 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정말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 경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매수 신고. 그럼 내가 써낸 금액.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다. 10분의 1, 10%를 맞았는데 매수 신고 가격 아니죠. 뭐라고요? 최저가입니다. 이거 아주 단골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경매 어쩌고 그러면 써낸 금액, 매수 신고 가격 아니면 신고가 이런 문장 어떤 소리입니다. 응찰가 X 최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최저가의 10% 저놈은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문장을 그대로 문제 설명해놨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아까 최고가 신고액, 최고가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을 이렇게 넘어야 됩니다. 여기다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넘을 때에만 할 수 있다. 계산해봐라. 27회 때 나왔다. 또 나올 수 있다. 2번 문장이 맞았습니다.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매수인은 언제 그 권리를 취득할까요? 매각대금 지급돼요. 매각대금 지급돼요. 법원 사무관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저 뒤일까요? 아니면 돈만 내면 되지 않을까요? 법률 규정. 언제라고요? 매각대금 지급. 그죠? 앞에입니다. 지금만 되면 돼요. 저 뒤에는 소설 써놨습니다. 뭔 촉탁할 때 권리를 취득한다. 아니다. 여기 등기도 필요 없고 매각대금에 완납되면은
거기서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아마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요즘 아주 맞들렸습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또 수업 중에도 얘기 드렸구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 지급 기일에 이렇게 알려드려도 생각이 안 나면 머리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기일 아니라니까는 뭐라고요? 기한. 네, 이거 뭐 설명 안 했대.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설명했나 안 했나. 그죠? 아주 점심 얘기하면 일단 내가 다 그냥 얻어먹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다는 겁니다. 1개월 내에서 아무 때나 낼 수 있다고 해서 기일 말고 기한. 근데 이 기일은 중간에 못 내고 마지막 날에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다고요. 얼마나 이런 문제 내면 90% 쓰러진다고 다 합니다. 누구 떨어진데 이름도 압니다. 네 번째 엉뚱한 소리입니다. 뭐라고? 기한. 그러니까 1번 같은 게 제1순위, 2번과 4번 같은 게 제2순위.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골탕 먹어라. 그러면 저런 거 내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너무 엉뚱한 소리고요. 재매각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한번 사고 친 사람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내기로 했다가 안 써내고 또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사고 치니까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뒤에도 이제 아주 간단하니까요. 그 정도 한번 경험해 풀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매수 신청. 매수 신청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들은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경매를 대행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자, 우리 중개업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보증 설정은 매수 신청들이 등록 신청할 때 먼저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은 누구만 받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원 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꼭 낼 것 같은데 그놈은 절대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먼저 80번 보실까요? 80번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작년도 나왔던 건 너무 간단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9번 답만 보고 갈까요? 자, 먼저 매수 신청 대리 설명인데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뭘까요? 꼭 이런 제목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틀린 거 한번 찾아봐. 자, 1번, 2번 아주 편하죠. 차순위 매수 신고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보기 쉬운 곳 안에 여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도 게시해라. 이런 소 나옵니다. 평범하고요. 근데 4번 볼까요? 여긴 조금 다른 게 7개 정도 있을 건데 휴업을 했을 때, 뭐 이전을 했을 때 얘는 지방법원의 장어 저렇게 휴업 하나 잘못되고 막 등록 취소할까요? 자, 의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여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 등록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저 앞에 휴업에서는 중개업에서는 과태료인데 여기는 업무정지입니다. 여기는 과태료고 그냥 업무정지만 내려요. 느낌상으로 휴업을 했는데 무슨 여기다 등록 취소까지 할까요? 영업을 아예 못하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업무정지만 내려. 절대적으로 업무정지만 내려 주십니다. 4번 연험이 답이었었고, 그 다음 이제 80번이 정말 괜찮아 보인다. 이거 이제 기출문제지만 어려운 거.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1번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너무 엉뚱하죠. 개설 등록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늘 둘중 나도 개업이 등록을 한 개업이, 그러니까 등록증도 사본도 갖다가 내야 돼요. 중개업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소속도 안 되고 그냥 공인주사는 죽어도 안 되고 게입니다. 2번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주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죠. 그럼 여기다가 소속 공인주사도 한번 집어넣을까요? 중개보전 또는 소속공사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속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원사원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경매는 누구만 나가라고요? 개업만. 이거 또 응용해서 낼 거라는 겁니다. 안 돼. 그러니까 개업만 실무교육 받아. 중개법 완전 달라.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장한대. 그죠? 그 다음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아주 평범하게 나왔죠. 답은 3번 맞습니다.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에 지방법원, 시군구 그러면 안 되고 법원에서 경험할 거니까 지방법원에 장한대. 여기다가 법원 행정처장 그러면 안 되고입니다. 실무교육 받아라 하는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 꼭 두 사람이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그거 다시 문제 내봤어.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 공인주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우리 항고가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런 것 자체는 아예 항고 자체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낙찰 받은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X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유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4번을 한 번만 제출하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그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매일같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뭔 소리 한데요? 그렇게 편할 줄 알았니? 매일. 괜히 또 저 알잖아요. 그럼 옥상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매일같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딱 4번 저 매수신청 대리 한다고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너무 엉뚱한 소리고, 그 옆에 이제 81번, 82번은 그냥 너무 간단해요. 아까 이제 비슷하게 봤던 거 나와 있고, 거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쪽에서도 387페이지 그냥 여기는 그냥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보실 게 388페이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꼭 시험 문제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86번. 86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것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86번. 이건 이제 지문으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이 바로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꼭 법원에 먼저 매각길에 나가서 하는 거, 입찰표 써서 내고, 보증금 내고, 차순위 매수신고 하려면 하고,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입니다.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 하라고 하면 하고, 포기하면 포기하고,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바로 딱 7개였을 겁니다. 매수신청 대리, 우회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아닌 건 뭐래요? 그러면 매각길 다음에는 못한다, 그 전도 못한다, 그리고 후는 못한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입찰표의 작성이나 제출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낙찰 받는 사람 누구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만 해줘도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 맞아. 돈 내는 것도 입찰 보증과 뭐 매수 신청의 보증 제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2번 볼까요? 매각기일에 매각기를 변경 신청한대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각기일 때 나가서 하는 것만 된다니까요. 변경 신청 안 돼. 저거는 그냥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알아서 이해관계냐 알아서 해야 됩니다. 2번 아예 아닙니다. 세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 가능하다. 그죠? 가능해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하라 그러면 하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돈 내는 걸 매수 신청의 보증도 가능합니다. 돈 내는 거. 그다음에 5번에 공장 우선 매수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건 가능합니다. 꼭 낙찰 매각기일 때 가서 하는 거, 그 정도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항고 이런 거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명령 신청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매각결정기일 때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절대 안 되고, 하여튼 뒤에 매각결정 후에 항고를 하거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전에 뭘 신청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의외로 좀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8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건 조금 좀 많이 안 봤을 건데, 이렇게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이 긁고 사유는 바로 해당하지는 않는다. 여기 폐업이니까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뭐 영은 너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우리 영수증, 여긴 또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받으면 영수죠. 도전 안 합니다. 등록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안 이상하니까 중개부는 없는데 여기 매수 신청되는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나 돈 받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3번은 맞았고, 저건 아직 안 내봤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기출문제인데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이거 너무 엉뚱하죠. 아니면 우리 개업을 대신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러면 약간 더 애매할 건데,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대요. 소속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한다고요? 개업만.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둘 쪽 놔도 무조건 개업만 와. 이게 기출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꼭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왔으니까 답은 좀 쉽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괜히 또 왜 이렇게 또 쉽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고 다른 놈 답을 고르시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느낌이 꼭 있습니다. 바로 요놈이 바로 4번 요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뒤에는 그렇게 많이 뭐 중요한 것은 경매적으로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안 나오고요. 주택임대차,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이런 것도 뭐 1차에도 당연히 한 문제, 그래서 나오죠. 상가도 한 문제. 우리 법령도 꼭 문제가 하나.
그리고 하나. 근데 응용고사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9월에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가 이제 한번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쭉 해서 거의 우리 시험 문제 나온 형태로 거기다 이제 좀 많이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혼자 가지고 가셔갖고 이제 풀지 말고 꼭 오셔갖고 아마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도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0분 정도. 물론 이제 10분 정도 책까지만 그 정도에 풀 수 있는지 꼭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다음 수업 시간에 또 해보고 9월 과정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집은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제 중개사 한번 생각나는 겁니다. 저기 앞에 거. 지금 이제 9월부터는 1번부터 첫 번째 뭐 용언의 재정 목적을 해가지고 저기 경매 문제가 항상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40번까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또 정리가 되니까 9월은 이제 꼭 한번 4번 모의고사 해볼 건데 그거는 꼭 오셔갖고 꼭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제 또 혼자 잠수 타야지 그럼 이제 못 나옵니다. 잠수 타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갖고 같이 하셔야 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